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도 우리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통합 지수 시스템 우리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그 50분 이사 기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할 그 부동산 통합 지수 시스템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연구원의 문서진 연구실장입니다. 네. 그 부동산 통합 지수 시스템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시장의 중요한 그 객체 중 하나인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매물 정보, 이 계약 정보를 우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어떻게 좀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 시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체결하는 이제 계약 정보, 매물 정보, 각종 확인 설명 정보들을 저희가 일일 단위로 비실명화하고 통계화해가지고요. 기존 실거래 신고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거래 통계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문의하던 호가 정보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 참석하신 책상 위에 저희가 보도 자료하고 PT 자료 등 다 제공해 드렸으니까요. 내용 같이 참조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우리 부동산 통합 지수 시스템, 저희가 이름을 이제 카리스라고 정했습니다. KAR은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의 영문 이니셜이고요. IS는 인덱스 시스템, 그래서 카리스라고 이름을 저희가 정했는데요. 그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이용혁 회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자님들하고는 제가 간담회를 가끔 한 번씩 했는데, 좀 더 자주 만날 기회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협회에서, 카리스에 대한, 것을 좀 완결을 시켰고, 그래서, 기자님들한테 이것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또 향후에 저희 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부동산에 대한 현황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리고 싶고, 또 그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저희 한국공인사협회를 들어와서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보고,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전세 사건과 같은 그러한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의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삼고자 저 협회에서는 이번에 그동안에 저 협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계약 정보 및 확인 설명에 대한 정보, 또 공제 정보까지 통합해서 약 5천만 건이 넘는 정보들을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또 저희 협회에서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가격 지수, 주택에 대한 주거용에 대한 가격 지수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비주거용에 대한 가격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에 관련된 현황 지표 및 지수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국공인사협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기점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님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시장의 환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 국내 대다수는 부동산 자산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자산입니다. 그래서 집 하나를 잃으면 정말 나의 전부를 잃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전세 사건을 놓고 봤었을 때도 특히나 청장년들이 자기 재산을 거의 대부분 잃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국민 가계 자산의 위협을 통해서 전세 사건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봐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세 사건 피해자가 약 2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전체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또 거래 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액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40%가 넘는 매매글이 공인중개사 손을 타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얼마든지 향후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내재가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사고의 시장에 대한 그러한 그 요구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협회의 자료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사고 예방 발생을 위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다음은 부동산 가격을 다양하고 또 신뢰성 있는 지표들을 발표할 필요가 있겠다. 또 협회에서 그동안 협회 많은 10만 3천 명의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 계약 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익적 가치로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에 대한 개요 및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에 대한 정보 또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임차인들 또 매수인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정보가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우리는 그동안 봐왔습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가 감정평가가 3억 5천이 되고 3억의 전세가 계약 쓰여지는 그러한 사건들 우리는 그동안 봐왔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 또한 저희 협회에는 오늘도 많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 계약서가 바로 저희 협회의 시스템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 쌓인 계약서들이 한 달이면 약 한 30만 건 정도가 넘습니다. 그 30만 건 정도 넘는 그 계약 정보들을 현재 그동안에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정보 약 5천만 건이 넘는 정보들을 이것을 전부 다 DB로 구축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발표했었던 실거래가와 한번 비교를 쭉 해봤습니다. 비교해서 신뢰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신뢰도 검증을 진행을 했고, 이것을 맞춤형 국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즉시 신속성과 같은 계약 체결 즉시에 카리스의 DB와 연동을 통해서 신속한 정보로 구축이 됩니다. 국토부 통보 대비 약 30일 정도 빠른 정보를 우리는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토부의 발표한 실거래가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약 2년 정도의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 협회 데이터와 국토부 실거래가가 이렇게 94% 정도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면에서도 저희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DB들이 국토부와 그동안 발표했었던 실질적인 자료들과 대비 신뢰성 있는 정보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의 거래 지표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전 것들의 자료였고 또는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로 오늘 쓰여지는 오늘에 대한 계약 정보들이 바로바로 구축이 되어서 실질적인 그 호가 불안도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 있는 저희 자료로서 지표로서 구현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뭐 단독 다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을 좀 하고 있고 또 주택에 대한 월세 부분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KB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외에 또 호가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실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시군구 정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또한 그 실계약 기반의 상업용 업무 시설 임대료 등까지도 체킹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동안에 지금 상업용에 대한 임대료자 기반 시스템이라든가 단독주택, 특히 다가구택이라는 데 부분까지는 그도 어디에도 발표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회에서 이번에 카리스에서 발표한 것들은 실질적인 서민들, 실질적으로 보면 단독 다가구라든가 연립이 또는 상가 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서민들한테 사용하고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DB들이 이번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리스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좀 보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계약서 정보나 매물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령까지도 체킹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내가 원하는 상업권 지역에 적정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라고 알고 싶죠. 그럴 때 이렇게 임대료 정보를 또 소비자들에게 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거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연령별로 좀 체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연령별에 대한 자료들도 일부 나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화 시킨 것은 사실은 저희가 더 다양하고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인천 지역과 특이할 점 요거 보면 이산 7월 거 보면 인천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보로 30대, 40대가 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주로 30, 40대인데 인천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살짝 특이하죠. 30, 40대의 범도 오히려 50대, 60대가 실질적 비중이 좀 높다는 걸 볼 수 있고 세종 같은 경우를 놓고 봤었을 때는 30, 40대 비중이 정말로 한 70%에 가깝게 20대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70%에 가깝게 세종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이렇게 주택을 매수한다라는 걸 체킹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 달을 시작으로 바로 주거용, 비주거용에 대한 공표를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현황이라든가 또 수도권에 대한 부분, 지역별로 경기, 충남, 대전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또 연령대별로 20대, 30대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지 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강남 지역이라든가 또 마용성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특정화 시켜서 또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부동산의 흐름 또 핫 이슈가 되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은 올해는 월간 단위로 매월 단위로 발표를 할 생각이고 내년도부터는 2025년부터는 2주 단위로 발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빠른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비주거용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주거용 가격지수와 비주거용 가격지수까지 같이 카리스에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상거래 시스템을 현재 협회에서 지금 구축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서에 2억 5천만 원이 일반적인 전세 시장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강서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물건이 3억으로 전세가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상거래로 체킹이 되죠. 체킹이 되어서 바로 계약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계약은 이상거래 시스템에서 체킹을 해서 다시 한번 체킹하세요. 라고 계약 당사자, 계약하는 공인중개사가 체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상이 없겠는지 대한 부분들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하면 다시 한번 체킹하라는 그런 이상거래 시스템을 현재 협회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임대인에 대한 정보까지도 또 주변 인권에 대한 시향에 대한 상황 정보까지도 같이 체킹해서 이상거래 시스템에서 좀 체킹을 해서 이번에 많이 발생했었던 그런 전세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구축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가격 지수들을 점진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내년부터는 지금은 매월 리포트를 발간하는 시스템이 되겠지만 향후 내년부터는 2주 단위로 발표를 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정보들을 국민께
제공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시장 형성을 위해서 정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방 어플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봤었을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현재 매매가 평당가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매수 연령 분포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향후에는 제공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나마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들은 여러 그 PT 자료에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발표하는 그 자료들을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부동산협회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차별받는 자들, 서민들, 취약계층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환경,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해당 그 DB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매체들에게는 이제 월간, 주간 이제 시세 동향 리포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이고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저희 한방 앱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가격 동향이나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채널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월 그 기자님들에게 전달해 드릴 그 월간 부동산 거래 동향, 시세 동향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 내용을 이제 월간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이 그 시세나 통계 부분에 대한 좀 안정화가 완성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주간 또는 2주간으로 이제 발표해드릴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8월부터 저희가 배포해드릴 월간 이제 부동산 시세 동향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저희 정책연구원의 신강문 책임연구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연구원의 신강문 책임연구원입니다. 예,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게 될 부동산 시장 동향 리포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 실제 분석 내용보다는 향후에 어떤 컨텐츠로 어떤 거래 유형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오는 리포트는 카리스의 정보를 이용해서 월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부동산 시장 리포트에서는 크게 이 주택 시장과 상업 업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주택 시장은 아파트 매매, 연립 다세대 매매, 연립 다세대 전세 시장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단독 다가구와 오피스텔 등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거래량 추이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가격을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등을 같이 분석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좀 권역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 흐름이 유사한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 지방을 권역으로 묶어서 실제 이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선행하고 후행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이 얼마나 변했고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을 볼 수 있게 지도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공간 분석이 가능하게 지도화를 했는데요.
7월 데이터를 보시면 현재 서울에서 경남까지 주로 경부선 라인과 인접한 지역의 가격 상승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분석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 연령대별은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본 리포트의 첫 번째 차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국 아파트의 매수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현재 전국 아파트의 경우에는 30, 40대가 주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국 그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이 서울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서울시 시군구별로 전월 대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거래량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실제 7월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강변과 인접한 약간 고가의 아파트가 좀 강한 가격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서울에서도 핫한 지역, 관심이 높은 강남 3구, 마용성, 노도강 등의 지역들은 어떻게 또 변하고 있는지, 또 거래량은 또 얼마나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이 수요자의 좀 세부적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지역을 세분화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것 중에 하나는 과연 그럼 서울시의 아파트는 어느 연령대가 지금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또한 주요 강남구는 어느 연령대가 또한 매수를 하고 있는지 또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아파트는 주로 30대가 좀 공격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의 아파트는 60대 이상이 좀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매수세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연립다세대 매매와 향후 연립다세대 전세는 아파트 컨텐츠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시도별에서 저희가 연립다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나왔던 서울이나 인천, 그다음에 경기, 대전, 부산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심 지역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이 시도별 내에서도 좀 더 전세 사기 이슈가 많이 되었던 강서구, 미추홀구, 대전 유성구나 수원시 등을 좀 집중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립다세대 전세도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업 업무 시장 동향은 이 상업 업무의 월 임대료를 대상으로 서울시 지역범위 서울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타기관에서도 사실 이 상업 업무에 대한 그 부동산 시장 동향은 잘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리포트의 두 번째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월 임대료가 상업 업무 시설의 월 임대료는 어떤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지, 또 상업 업무의 임차인은 실제 나이 추세가 어떤 손바뀜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는지 젊어지는지, 실제 7월까지의 분석을 보면 서울의 상업 업무 시설 임차인의 평균 연령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대료가 어느 지역이 상승했는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7월 같은 경우에 보면 강남 지역보다는 강북 지역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상업시설에도 주요 지역인 강남구, 그다음에 금강구, 노도강, 마용성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에 또는 강남구의 임차인의 연령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8월 리포트는 현재 이제 발표한 대로 끝이고요. 향후에는 뭐 단독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의 정보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당 그 거래 동향 리포트는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월간으로 발행해가지고 기자님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구축한 DB의 양도 굉장히 많고 또 아까 보셨겠지만은 해당 DB를 어떤 조건으로 검색해서 통계를 낼지에 대한 옵션들도 상당히 많아서 일단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이제 초기 리포트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내용들만 구성을 했고 저희가 이후로 이제 좀 이 리포트의 내용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혹시라도 앞으로 기자님들이 저희 연구원 쪽에다가 이런 내용의 통계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그런 내용을 받아서 또 리포트를 보완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아까 그 이종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거래 지수도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거래 통계 관련된 정보들이고 저희가 해당 통계와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올해 말까지는 아마 이제 주거용에 대한 부동산 거래 지수를 개발을 하고 내년에는 비주거용에 대한 거래 지수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아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시세 리포트에 아마 지수 내용도 좀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좀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지금 제공해드린 그 보도자료 뒤편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QR 코드 사용하시면 오늘 저희가 그 제공해드렸던 뭐 보도자료나 PT 자료 등등에 대한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뒤에 있는 QR 코드 활용하시고요. 혹시 그 앞에 저희가 설명드린 시스템 내용이나 또는 월간 리포트 내용, 뭐 기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은 몇 분이라도 질의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비서체 김진수입니다. 그 소개 자료에 그 카리스 시스템은 계약 후 하루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나서 사용자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제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언제쯤일까요? 일단 그 저희 시스템은 이제 새벽 3시에 전날까지 작성된 계약 데이터를 이제 DB화 해가지고 구축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약 데이터는 하루 차이를 두고 다음 날에 분석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반인들이 이 화면을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방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한방은 앱 자체를 지금 조금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한 3, 4개월 정도 길어도 내면은 일반인들께서 한방 앱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뭐 검색하고자 하는 매물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 같은 걸 검색하시면 해당 지표들을 좀 검색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데일리안 임정희 기자고요. 그 아까 전에 카리스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지수들은 호가 기반인 반면에 이거는 실거래 기반이니까 더 대표성도 있고 더 정확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신뢰성 검사를 할 때 부동산원 그 지표와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그렇다면은 이 카리스랑 부동산원의 그 차이점이 크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저희가 차별점은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이제 실거래가 정보죠. 실거래가 정보는 정확히 매매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긴 한데 아시겠지만 실거래가 정보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가 일어난 이후에 한 달 그리고 한 달 이후에 또 해당 통계를 처리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에 DB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정보에 비해서는 일단 한 달
시간적으로 빠르다는 특성이 하나가 있고 그 외에인데 특히 KB 같은 데서 활용하고 있는 이제 호가 정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공인중개사들에게 문의를 해가지고 호가 내용을 바탕으로 지수를 만드는 형태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호가 정보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문의 방식 또는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정냐에 따라서 이 가격의 정확성이 사실은 담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실제 이제 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호가 정보에 비해서는 정확하다. 그리고 실거래가 그 데이터에 비해서는 한 달 빠르다. 이 두 가지 장점이 좀 합쳐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자면 아까 그 한국부동산원이랑 거의 그 98% 일치성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카리스 그 지표 그 지수가 발표되면 그 한 달 뒤에 부동산원이 거의 유사하고 흡사한 수준으로 이제 지수가 발표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저희 데이터는 사실 이제 거의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실거래가를 통한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제 통계 지표는 실거래가를 통한 보정을 하지 않은 지표입니다. 근데 저희가 차후에 이제 만들 지수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통계 자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보정을 통해서 지수를 만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지표는 실거래가보다 정확히 한 달 전에 이제 그 취합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비교를 해봤을 때 실거래가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만든 이 통계 지표가 정확하다면 아마 저희가 발표한 지수 그리고 한 달 뒤에 실거래가 지수가 거의 비슷한 추세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요신문 이강훈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 가격지수 정보가 2025년 상반기부터 제공될 예정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 4개월 뒤 정도 서비스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건가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 4개월 후는 저희 이제 한 방에 해당 그 통계 지표가 제공이 돼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수 형태의 서비스는 저희가 개발 중에 있는데 아마 뭐 내년 내년 1, 2월 정도면은 지수가 좀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주거용 가격 지수 형태까지 KB 지수처럼요. 그런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뭐 부동산원 그다음에 뭐 KB 뭐 이런 주요 지수가 있는데 이 카리스라고 발음하면 되나요? 네네네. 네, 이 카리스가 좀 광범위하게 만약에 좀 사용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뭐 3대 부동산 지수 뭐 이렇게 좀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어떤 뭐 과정과 뭐 홍보 전략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뭐 계획이나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쭉 시장에서 통용돼 오던 지수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소스로 개발되는 이제 지수다 보니까 저희 일단 신뢰성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새로운 지수가 개발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표되면서부터 아마 기존에 활용되던 다른 지수들하고 비교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수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라는 게 신뢰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지수는 기존에 여러 가지 다른 지수를 개발하던 그 뭐 이런 그 알고리즘을 다 통합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초에 지수가 개발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수의 신뢰성을 쌓아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몇 달 정도 지수를 저희 공표하다 보면 이제 소비자나 또는 뭐 기자님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공표하는 지수들이 충분히 이제 KB 지수나 기타 기존에 활용되던 지수에 비교해서도 신뢰성이 있구나라는 판단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좀 지수를 좀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수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 부동산 통합 지수 시스템 설명에 참여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인사 말씀, 네. 마지막으로 협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부동산 거래가 저 협회의 DB로 쌓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2년 동안 있었던 국토부 실거래 신고와 비교를 했었을 때 신뢰성 있게 그렇게 그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더 채우고 나가서 우리 그 대국민들한테 또
기자님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멋지게 좀 잘 만들었다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